청취자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천공정법 강연 발췌문하고 요약자료,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들에 담긴 내용,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상당히 급진적인 제안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렇죠. 현재 정부 구조 18부, 5처, 18청이잖아요.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주장들이 크게 보면 부처 축소, 또 공무원 감축, 그리고 시장 기능 강화 이 세 가지 같아요. 네, 핵심적인 축이죠. 저희는 오늘 이 주장들의 핵심 논리가 뭐고 또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님께서도 아마 이런 점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 관점에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12부처론입니다. 현재의 부처가 너무 많아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거죠. 네, 자료에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렇죠. 핵심은 장관급 부처를 딱 12개로 줄여야 한다. 12신장 비유까지 들면서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규모에 맞는 최적의 숫자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 12라는 숫자가 좀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부처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는 진단이 이게 좀 독특해요. 담당자의 역량, 자료에선 이걸 질량이라고 표현하던데. 아, 네. 그 질량이라는 단어? 네. 이 질량이 부족해서 자꾸 업무를 쪼개다 보니 부처만 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량은 개인의 역량이나 감당 능력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이 주장의 어떤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12개 부처로 통합한다는 건 사실 단순히 숫자만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한 부처가 맡아야 한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각 부처가 훨씬 많은 책임과 기능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죠. 이론적으로야 중복 업무 줄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글쎄요, 현대 행정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걸 12개 부처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하네요. 네, 그건 좀 따져봐야 할 문제죠. 특히 이 주장이 장관의 책임제 강화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책임제 강화요. 네, 장관한테 더 큰 권한을 주고 그만큼 책임도 무겁게 지우고 그렇게 해서 부처 운영 효율성도 높이고 국제적인 위상까지 생각하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그 책임 강화랑 맞물려서 더 파격적인 제안도 나오잖아요. 바로 공무원 30% 감축. 아, 네. 그 부분도 상당히 논쟁적이죠. 이 주장의 근거로 드는 시각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현재 공무원의 70%가 실력이 부족해서 할 일 없고 사우나 간다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그만큼 강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거겠죠. 이건 단순히 인력 구조 조정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신, 또 변화 요구 이런 걸 드러내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을 국민이 키우는 학교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계속 배워서 국가와 사회 전체를 꿰뚫어보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요. 그 30% 감축이라는 숫자 자체는 그 파장이 정말 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세금 절감이나 행정 효율성 증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당장 대규모 실직 문제라든지 네, 그런 사회적 비용 문제도 있고 또 공공 서비스 질이 떨어질 가능성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결국 이 감축 주장은 그 작은 정부론하고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작은 정부론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행정 조직을 아주 슬림하게 만들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큰 그림의 핵심 요소라고 봐야죠. 네, 맞아요. 그럼 공무원을 줄이면 그 빈자리는 뭘로 채우냐?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데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답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시장 경제죠. 네, 시장 경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현재 규제의 70%가 불필요하고 당장 30%는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해요. 70% 불필요, 30% 즉시 폐지. 상당히 과감한 주장이네요. 네, 국민을 호구 취급하는 규제는 없애고 주인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심지어 주택가령 문제 같은 것도 정부 규제가 아니라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해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시장 중심 철학에 물론 경제 활력이나 기업 활동 촉진 같은 장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규제가 줄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기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심화 질문에서도 지적하듯이 정부 역할이 너무 급격하게 축소되면 자칫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거나 아, 그렇죠. 안전망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제안들, 그러니까 12부처 공무원 30% 감축, 규제 완화, 시장경제 강화, 이게 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하나의 큰 그림이네요. 그렇죠. 급변하는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특정 비전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님께서는 이 자료들을 통해 제시된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혹은 가장 우려스럽다고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이 자료들은 결국 시장과 국민 개개인의 역량에 대한 아주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인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정말 이 제안대로 정부 역할이 크게 줄어든다면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될 어떤 자율성 증대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라든가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합의나 안전장치가 필요하게 될까?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 균형 문제겠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청취자님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